분식집 한가운데서 정장 차림의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손님들이 휴대폰을 켜며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태양그룹 회장 아니야? 대한민국 5대 재벌 회장 강태준이 가난한 분식집 사장. 윤지우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모든 건 한 통의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봄날 오후,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갈색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들 민재가 2년째 만나는 여자에 대한 조사 결과였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얼굴이 굳었어요. 허름한 분식집 앞에서 웃는 여자, 윤지우. 32살.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졸, 부모 사망, 월세 25만 원, 통장 잔고 310만 원, 석 달째 월세 체납 310만 원이라고? 자신의 하루 용돈보다 적었어요. 다음 사진엔 민재가 그 분식집에서 행복하게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분노했죠. 이런 여자가 우리 며느리? 민재를 불렀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며느리라고? 당장 헤어져. 하지만 민재는 단호했어요. 2년 동안 사랑한 사람입니다. 헤어질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지우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의 본색을 밝혀내겠다고. 거지로 변장해서요. 새벽 5시 좁은 고시원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윤지우가 눈을 떴어요. 3평도 안 되는 창문 없는 지하방이었죠. 세면대에서 찬물만 나왔습니다. 온수기가 고장난 지 한 달째. 고칠 돈이 없었어요. 찬물로 씻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어요. 컵라면 반 개를 먹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나머지 반은 저녁용이었죠. 6시에 분식집 도착. 무거운 떡 가마솥을 옮기다 미끄러졌어요. 쿵. 팔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8시에 문을 열자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떡볶이를 먹고 조용히 도망갔죠. 알바생이 화냈습니다. 또 먹튀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는 채우고 가셨으니 됐어. 점심때 건물주 오성민이 들이닥쳤습니다. 월세 석 달 밀렸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 손님들 앞에서 공개 모욕이었어요. 이래서 가난뱅이들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어요. 죄송해요. 구석에 앉아있던 거지 차림의 노인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오후 2시 거지 차림의 태준이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냄새나는 노숙자였으니까요. 한 여자는 코를 막았죠. 태준은 비틀거리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받아요? 지우는 개의치 않았죠. 뭐 드시겠어요? 태주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500원짜리 2개뿐.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떡볶이는 4,000원인데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다른 손님이 불평했어요. 사장님, 저런 사람 받으면 불편해요.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죠.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5분 후 따뜻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어묵도 수북이 올려져 있었어요. 태주는 놀랐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맛있게 먹는 동안 옆 테이블 손님이 일어났어요. 난 못 먹겠어요.
환불해 주세요. 지우는 사과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건 자신 때문이었죠. 태주는 1,000원만 내고 나왔어요. 골목에서 뒤돌아보니 지우가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에게 음식을 줬거든요. 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라면서 왜?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일 더 극단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태주는 더 극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쿵쿵거리며 걸었어요. 테이블을 흔들었죠.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친절한 미소였어요. 태주는 거칠게 말했죠. 떡볶이 줘. 빨리. 5분 후 떡볶이가 나오자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짜. 이거 너무 짜.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태주는 10분쯤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손님들이 다 나갔죠. 지우는 새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덜 짜게 만들었어요. 태준이 다 먹고 나가자 지우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토요일 아침, 태준은 일찍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20명 넘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앞에 할아버지가 말했죠. 토요일마다 지우가 무료로 떡볶이를 줘. 3년째야. 태주는 충격받았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3년째 무료 나눔을. 가게 안에서 한 할머니가 1,000원을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받아. 지우는 손을 밀어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할머니를 꼭 안아주는 모습에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틀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월요일 오후, 태준이 분식집에 가니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 오성민이었어요. 이번 달까지야. 못 내면 나가.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일주일만 더 주세요. 오성민이 폐쇄 스티커를 문에 붙였습니다. 빨간색 글씨. 영업정지 마이너스 월세 체납. 지우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영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어르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죠. 얼마가 필요한데? 75만 원이요. 어르신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각자 1,000원, 5,000원 작은 돈들을 내놓았어요.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였죠. 테이블 위에 15만 원이 모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우가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구석에 선 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시험한다고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태주는 조용히 나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 찾아봐. 바로 그날 저녁 태주는 지우의 과거를 다시 읽었습니다. 10년 전 사회복지학과 수석 입학. 부모님 교통사고 사망. 학교 중퇴하고 일 시작. 5년 전 분식집 개업. 태주는 서류를 덮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우는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가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 지우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아. 월세를 못 냈어. 민재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민재 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민재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가 지우를 조사했죠? 거지로 변장해서 시험했다는 것도요? 태주는 침묵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우는 가게도 잃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이 건물 사, 바로 12억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지우 씨 명의로 등기 넘겨. 월세는 받지 마. 제가 잘못했어. 이건 최소한의 사과야. 태주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했어요. 비싼 옷을 입어도 마음이 가난했죠. 오전 10시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지우가 혼자 짐을 싸고 있었어요. 태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강민재의 아버지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해서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의 돈을 노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우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고 충격받았죠. 민재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밖에서 사람들이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저 사람 태양그룹 회장 아니야? 지우는 당황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일으켰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남을 도왔습니다. 민재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였죠. 태준이 말했어요. 제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지우 씨 명의로 등기를 넘겼어요. 이제 월세 걱정 없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이건 제 사과입니다. 민재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어르신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밖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가 말했죠. 아버님.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딸아.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태준은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힘들지 않아도 돼.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폐쇄 스티커를 떼어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태준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나도 토요일마다 도와줄게.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인데. 민재도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토요일, 분식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지우와 민재의 결혼식 날이었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분식집을 꾸몄습니다. 꽃과 리본으로 작은 분식집이 결혼식장으로 변했어요. 오전 11시,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동네 양장점에서 맞춘 소박한 드레스였지만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민재도 평범한 정장을 입었죠.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 민재와 며느리 지우가 부부가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40명 남짓한 하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야 정말 잘 됐다. 지우도 울었습니다. 민재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반지 교환식이 시작됐습니다. 소박한 은반지에는 평생 함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신랑 신부 키스. 두 사람이 가볍게 입맞춤을 했죠.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피로연 메뉴는 떡볶이였어요. 지우가 만든 떡볶이와 어묵. 재벌가 결혼식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태양그룹 임원도 왔는데 한 명이 말했어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입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야. 오후 3시 하객들이 떠났어요. 분식집에는 3사람만 남았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분식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3사람이 함께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양그룹은 나눔 경영을 선언했어요. 전국 복지센터에 연간 100억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민재가 지우를 안았어요. 정말? 태준도 일어났습니다. 손주라니. 3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지우라는 며느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창밖으로 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분식집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죠.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